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제가 그려보죠. 500,500 푸시 앰플 500. 제가 500mm 정육면체를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려보시죠. 그 다음 여기 치수요. 점 2개 찍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오스냅은 자동으로 잡히니까 우리는 방향만 지정하면 돼요. 수평으로 뽑을지 아니면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수직으로 뽑을지 이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오스냅은 자동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화살표하고 AI 또는 A1이라고 적혀있는 요 아이콘 있죠? 얘는 텍스트입니다. 보통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뭐가 딸려 나오죠? 텍스트가 아니고 면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클릭하면 면적이 딸려 나와요. 자, 적당한 위치에다가 클릭해주고 그럼 이제 내용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자, MDF 슬래시 우드 필름 마감. 그 다음에 클릭. 모든 문자는 정면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자는 이렇게 정면을 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글자는요 여기서 조절합니다. 윈도우 탭의 모델 인포요. 윈도우 메뉴에 모델 인포. 모델 인포를 누르면 여기 텍스트가 있고 유니트가 있습니다. 밀리미터, 미터 제곱, 미터 세제곱 이렇게 기본 단위 나옵니다. 이건 굳이 바꿀 이유는 없겠죠? 여기 텍스트가 나오네요. 여기 폰트 형태 기본 12포인트 폰트 누르면 여기서 우리 폰트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더 텍스트네요. 여기 스크린 텍스트, 리더 텍스트, 리더 라인 보이시죠? 자, 지시선에 대한 문자. 그 다음에 리더 라인, 뭐 클로즈드 에로우죠? 화살표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냥 확인만 하세요. 여기 보시면 굳이 여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문자의 크기를 좀 키우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 스크린 텍스트나 리더 텍스트를 같이 키워 주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편한 대로 글자가 커질 겁니다. 그 다음요, 그 밑에 보면 3D 텍스트가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대화 상자가 떠요. 글자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바우하우스 구삼체가 기본이네요. 레귤러고 그 다음 글자의 크기, 그 다음에 돌출 높이, 그 다음에 정렬 방식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플레이스 그럼 어디다 놓을 건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윗면인지 이렇게 바닥면인지 적당히 지정해 놓으시면 3D 텍스트를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무브를 했습니다. 이번엔 로테이트요. 회전입니다. 선택하고요. 로테이트. 자, 로테이트만 단축키가 달라요. 로테이트는 단축키가 Q입니다. 로테이트는 단축키가 Q예요. 왜 Q냐면 렉탱글이 R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로테이트는 단축키가 Q입니다. 이해되시죠?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로테이트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 동그랗게 생긴 컴퍼스가 나올 거예요. 키보드의 화살표 키를 눌러서 회전하는 방향을 확인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회전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회전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원의 방향으로, 원의 모양대로 회전한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이제 깊이 이야기하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빨간색 축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축, 그죠? 똑같이 빨간색으로 나오죠. 자, 제가 캐드 할 때 회전할 때 그 오른손 설명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축의 방향, 회전 방향, 축의 방향, 회전 방향. 이해되시나요? 자요, 초록색입니다. 그러면 자, 초록색 회전 방향. 이해되시나요? 엄지손가락이 축의 방향, 그 다음에 회전 방향. 이게 똑같이 나옵니다. 자요, 이렇게 축의 방향. 이해되시나요? 엄지손가락에, 그러니까 오른손을 펼치시고, 오른손 주먹 쥐시고 엄지손가락 쭉 펴면 엄지손가락은 축의 방향, 그 다음에 감기는 방향이 회전 방향.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혹 로테이트 할 때 어떻게 회전할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는 일단 첫 번째로 로테이트는 바로 이 축의 방향을 먼저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화살표 키를 눌러서 축의 방향을 지정하시고, 이 의미는 결국은 X축 기준으로 해서 회전합니다. Y축 기준으로 회전합니다. Z축 기준으로 회전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이 원이 결국은 회전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준점 클릭하고 0도 방향, 그 다음에 최종 각도, 숫자로 90도 쓰면 이렇게 회전되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로테이트, 기준점, 0도 방향, 그 다음에 회전시킬 방향. 회전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요. 원점, 0도, 90도 회전된 거 보이시죠? 자, 한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X 방향, Y 방향, Z 방향 전부 다 하나씩 다 회전시켜 보세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요 스케일이요. 스케일을 누르면 이렇게 조절자들이 나옵니다. 요 조절자들이 있어요. 이 조절자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스케일이 일어나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조절자를 이걸로 하지 말고 얘로 해봅시다. 자, 스케일. 자, 그럼 조절자들이 각 면에 9개씩 이렇게 쭉 생겨나죠. 자, 근데 클릭하게 되면 원점이 반대점에 생깁니다. 자, 이렇게 원점이 반대되게끔 생겨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이해되셨나요? 반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배수입니다. 배수예요. 그러니까 0.5. 그러면 2분의 1로 줄어든 거 이해되시나요? 배수입니다. 2배. 배수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Shift 키를 한번 눌렀다 떼보세요. 그러면 가로 세로 비율이 일정하지 않죠? 이런 거 이제 넌 유니폼이라고 하죠. 다시 Shift 키 한번 눌러주면 유니폼 스케일이 들어갑니다. 넌 유니폼, 유니폼. Shift 키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센터로 들어옵니다. 어디를 누르든지 간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센터로 들어와요. 이렇게 반대점인지 센터인지. 지금 센터로 들어와 있죠? 컨트롤 키 누르면 반대점으로 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Shift는 의미가 없겠지만 컨트롤 키는 뭐가 돼요? 45도
곱하기 5개. 그러면 어레이가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스케일도 컨트롤 키 누르면 복제가 되고, 그 다음 곱하기 나누기를 이용해서 배열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로테이트. 근데 스케일은 컨트롤 키는 복제가 아니에요. 그죠? 컨트롤 키는 가운데서 올 거냐 아니냐, 이거를 조절하는 게 컨트롤 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은 복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여기 테이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줄자예요. 간단합니다. 원하는 두 점을 찍으면 돼요. 이렇게 두 번째 점은 찍을 필요 없고요. 갖다 대면 툴팁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툴팁이 떠요. 558이구나. 558이구나. 툴팁을 이용해서 길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테이프는 조금 색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이프 줄자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를 측정하는데, 자, 여기 이거 축이잖아요. 축, 이 선을 클릭한 다음에 쭉, 이렇게 쭉 클릭하면, 다시 테이프, 이렇게 포인트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이드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X방향, Y방향 또는 Z방향,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선택해서 이동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동해도 되고요. 선택해서 회전해도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우개로도 이렇게 지워집니다. 한번 빼보시죠. 이렇게 모서리 클릭해서 클릭하시면 뽑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로 뽑아낼 수 있어요. 이 축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바로 이렇게 여기 모서리에서도 이렇게 얼마든지 내가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작업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를 얼마든지 이렇게 끄집어내서 쓸 수 있어요. 가이드도 또 삭제하면 되겠고요. 자, 가이드를 모서리에서 뽑아 보시죠.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꼭지점 이렇게 끌고 나오면 이렇게도 나옵니다. 꼭지점에서 이렇게 끌고 나오면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끊겨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라인이 그러니까 이런 모서리, 변이라고 하죠. 변에서 끌고 나오면 이런 가이드가 나오지만 꼭지점에서 끌고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가다 모서리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간혹가다가 이쪽 축에서도 종종 저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안 나오나요? 네. 지금은 안 나오는데 종종 이렇게 그러니까 꼭지점에서 이렇게 쭉 끌어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한번 해보시죠. 가이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명령어들은 다 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좀 많이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과제물로 되돌아가 볼까요? 자, 이 과제물이죠. 자, 라인을 그려서 만드는 건데 사실 이 과제는 상대좌표를 연습할 수 있는 예제입니다. 굳이 뭐 상대좌표를 쓰던 안 쓰던 상관은 없어요. 라인 50mm, 자, 50mm, 그 다음에 소가로 열고 50, 50, 다시 150mm, 그 다음 다시 소가로 열고 100, 100, 그 다음 50, 그 다음 소가로 열고 마이너스 50, 플러스 50, 그 다음 300, 그 다음 소가로 열고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그 다음 200, 자, 마지막은 그냥 이렇게 갖다 대면 모양이 완성되겠죠. 이거 상대좌표 예제입니다. 자, 푸시 앤 풀 400. 그러면 금방 모양 나오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얘를 상대좌표 없이 그리려면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그럼 이제 테이블 활용하시면 돼요. 이게 적당히 테이블 끄집어내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모는 종이를 만들면 되겠죠. 50, 50, 50, 50. 그러면 처음에는 이런 모습으로 선이 오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다시 테이프 50. 그러면 선이 이렇게 갈 거고요. 다시 테이프 150, 다시 테이프 100, 다시 100, 다시 테이프 50 곱하기 2개 안 들어가는군요. 다시 50.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지우고 테이프 50, 라인, 그 다음 여기 다시 지워주고 테이프 300, 라인 쭉 그리면 되죠. 그럼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상대좌표 몰라도 돼요. 그죠? 늘 하는 얘기가 길은 많아요.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길은 많아요. 내가 만들기 나름이고 내가 찾기 나름입니다. 근데 문제는 안 찾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꾸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습을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올 예제들이 있어요. 되게 쉽게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제물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소 1000번 해본 거예요. 최소 1000번은 만들어 봤기 때문에 저는 실수하지 않고 그냥 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쉽구나 하면 막상 또 안 돼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그만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누적이 돼 있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많이 연습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얘는 Z방향으로 그려야 되네요. 자, 라인, 그 다음에 100mm, 그 다음에 Z방향으로 900mm,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죠.
여기서 테이프로 50mm만 내려볼까요? 그러면 라인을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 푸시 앤 풀. 두께가 안 나와 있네요. 우리 두께 그냥 10mm만 줘보죠. 1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 복사를 할 거죠. 이동하면서 복사를 하는데 150mm 간격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요. 150 엔터 곱하기 6개. 그러면 충분히 금방 만들고요. 테이프로 전체를 재보니까 네, 1000mm 맞고요. 다시 이번에는 방향을 돌려서 화살표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30, 30 푸시 앤 풀 100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바닥에서 100mm 위로 올라가는 거죠. 100mm 300mm 간격이네요. 컨트롤 키 누르고 300 엔터 곱하기 2개 엔터. 그러면 금방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리을자예요. 크기가 전체 크기가 500에 500입니다. 그죠? 렉탱글 500,500 요만하게 생겼고요. 모서리를 복제를 합니다. 100mm 간격 곱하기 5개. 자, 이쪽에서 다시 복사 100mm면 되겠네요. 다시 이쪽에서 복사 100mm네요. 지우개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지워 나가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다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스케치업에는 필렛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필렛을 어떻게 효과를 낼까요? 먼저 테이프로 해보죠. 테이프. 자, 120. 그 다음에 120. 중심점 여기네요. 자, 서클. 그리고 나머지 지우면 되죠. 자, 이해되시나요? 이게 첫 번째 방법. 자, 여기 20mm입니다. 똑같아요. 그죠? 자, 아크요. 중심, 시작, 끝. 간단하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서클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크로 하는 게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자, 확인. 아크로 했을 때와 서클로 했을 때입니다. 자, 서클은 사이드가 몇 개인가요? 사이드가 24개죠. 24개의 4분의 1쪽,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스텝이 7스텝입니다. 그런데 아크는요 12개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개, 13개네요. 그렇다면 곡면이 누가 더 부드럽게 나와요? 아크가 조금 더 부드럽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판단해 가면서 작업하셔야 돼요. 아, 이럴 때는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어. 아니야, 이번 때는 좀 거칠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를 계속 끊임없이 판단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테이프. 자, 120 120 다시 120. 자,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투포인트 아크요. 시작점 여기죠. 끝나는 점은 여기입니다. 근데 선이 선홍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게 접선이란 뜻이에요.
이게 접선으로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필렛 처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해되셨나요? 네. 필렛은 없지만 이런 방식으로 작업하시면 조금 투포인트 아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근데 이 더블 클릭이 반드시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안 될 수도 있어요. 푸시 앤 풀 400. 그러면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서클로도 해보시고 일반 아크로도 해보시고 투포인트 아크로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더블 클릭이죠. 투포인트 아크에 더블 클릭도 해보시고. 자, 렉탱글 600,600, 그 다음 푸시 앤 풀 600. 자, 요렇게 600짜리 정육면체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제 그 다음요, 여기를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선이 옵셋돼서 들어오면 돼요. 근데 선택할 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선택하셔도 좋지만 더블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빼면 되겠죠. 옵셋 200mm, 똑같이 옵셋 200mm. 그러면 금방 이렇게 기역자 모양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는 푸시 앤 풀로 400mm, 200mm. 그러면 금방 계단 모양 만들어지죠? 자,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는 옵셋을 할 겁니다. 옵셋 선택하지 않으면 전체가 다 이렇게 돼요. 10mm 엔터. 자,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W자잖아요. 그러니까 더블 클릭해서 전체를 선택한 다음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빼는 겁니다. 그 다음 옵셋 10mm. 여기도 마찬가지. 옵셋 10mm. 푸시 앤 풀로 20mm씩 밀어 넣으면 되네요. 그러면 모양 금방 나왔고요. 자, 만들어 보시죠. 렉탱글 700,400이네요. 그 다음 테이프 100mm, 여기도 100mm. 그 다음에 높이가 250이네요. 자, 250. 그 다음에는 다른 내용은 없네요. 자, 테이프. 그러면 선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엔 50이네요. 테이프로, 그리고 50, 50, 여기도 50, 자, 이렇게도 50. 자, 아크를 이용해서 더블 클릭. 자, 요렇게 그려보시죠. 똑같이 테이프를 어느 쪽으로 주냐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테이프를 줍니다. 50mm. 여기도 50mm. 전혀 안 맞네요. 여기인데,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도, 자,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면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아크, 투포인트 아크. 이거 쓰면 되겠네. 원점, 시작점, 끝점, 원점, 자, 시작점, 그 다음 끝점, 그 다음에 나머지 지우면 되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은 테이블 이용해서, 자, 이쪽으로 100mm, 그 다음 이쪽으로 100mm, 아크, 더블 클릭, 다시요, 더블 클릭. 제대로 들어갔죠? 모양 다 나왔네요. 옵셋 20mm, 푸시 앤 풀 500mm. 자, 이런 모습이네요. 이 과제물은 팔로우미를 이용한 과제물인데요. 자, 렉탱글 500, 500, 푸시 앤 풀 500. 팔로우미가 도형을 따라 만드는 걸 팔로우미라고 하죠. 근데 이제 도형을 거꾸로 깎을 수도 있는 겁니다. 먼저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더블 클릭, 자, 시프트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빼고 100mm 이런 모습이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옵셋 100mm. 자,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빼면 여기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뺄 때는 여기도 빼주셔야 돼요. 옵셋 100mm, 옵셋 100mm, 그 다음 옵셋 100mm, 옵셋 100mm. 자,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 면이잖아요. 위에 면이잖아요. 그럼 얘하고 수직이 되는 면, 즉 이 면과 나란하게 모델링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서클을 그렸습니다. 지금 여기랑 나란한 면이죠. 이런 경우 팔로우미가 안 돼요. 안 만들어집니다. 팔로우미 안 돼요.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적어도 얘를 따라서 가려면 얘와 수직인 면이 이렇게 돼야 돼요. 서클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경로와 수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따라가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경로와 수직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라인을 좀 뽑아 봅시다. 이렇게요. 자, 이쪽으로 20, 40, 자, 밑으로 20. 자, 이런 모습입니다. 20, 20, 20. 자, 그런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라인을 쭉 끌고 따라옵니다. 복사해주면 돼요. 최소한 이렇게 되어야, 이 경로와 수직이 되어야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자, 20, 반대쪽이니까 40, 다시 20, 수직이 돼야 돼요. 이렇게 수직이 돼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인, 자, 이쪽으로 20, 40, 20. 자,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지웁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되네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경로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경로를 선택하고
팔로우 미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파고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팔로우 미. 다시 볼까요? 팔로우 미. 다시 볼까요? 팔로우 미. 경로를 따라가면서 살을 덧대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것, 그게 팔로우 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하나씩 따라해 보시죠. 900에 500짜리를 하나 그려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900이고요. 이렇게는 500이고, 높이는 400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호를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호를 그릴 건데, 호의 반지름은 50입니다. 제가 이렇게 50mm를 50 너무 작은가요? 50 작네요. 100mm로 가죠. 100mm 100mm 이쪽도 100mm. 자, 아크를 이용해서, 여기도 아크를 이용해서, 자, 여기하고 여기를 선택해서 반대쪽도 복사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게끔.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아래쪽에 똑같이 100mm 그리고 다시 100mm.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호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 호 두 개를 역시 반대쪽에 똑같이 복사해 줍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되겠고. 자, 복사해 보시죠.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지울 겁니다. 잘 보시면서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경로가 완성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지워 보시죠. 자, 그 다음 서클, 반지름 20, 반지름 20인 원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팔로우 미는 전부 다 선택하시고요. 전부 다. 그리고 팔로우 미, 그리고 원을 클릭하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의 모델링도 자주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 700에 100이네요. 700에 700,1000. 얘는 경로입니다. 얘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 아니, 이렇게 해볼까요? 50mm 푸시 앤 풀 해줬고요. 그 다음 라인, 자, 100mm. 그 다음 라인 15mm 화살표 지정해주고 15mm 하나 그리고, 다시 라인, 자, 10mm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 서클, 자, 10mm 하나 그려주고요. 선택하고 복사, 5mm
선 연장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모습이네요. 자, 지금 보면 나란한 방향으로 되어 있죠. 자, 한번 보시죠. 팔로우미. 자, 안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요. 로테이트 0도 90도. 다시 팔로우미. 속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다시 겉에만 따볼까요? 자, 선택하고 팔로우미. 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뒤로 들어갔네요. 나머지 지우면 큰 문제 되진 않네요. 자, 50mm 두께 안 줘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밑에 겁니다. 렉탱글 900, 100. 900에 100짜리고요. 높이는 150짜리입니다. 자, 하나 이렇게 그려 보시죠.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요, 대각선을 또 그립니다. 여기 미드 포인트 중간점에서 여기 중간점까지 이렇게 다시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네 군데 전부 다요.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여기도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자,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자, 이렇게 네 군데 전부 다 사선을 그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려 보시죠. 만약에 선을 길게 그렸잖아요. 그럼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선을 길게 그렸을 때예요. 보통은 여기 짧기 때문에,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여기밖에 안 간단 말이죠. 그런데 더 길게 그리면 이렇게 돼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자, 한번 그려 보시죠. 나머지 지우면 돼요. 지울 거 지우고, 지울 거 지우고. 여기 지금 관통을 해서 그런지 이런 모습이 돼 버렸습니다. 여기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려줘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연장을 시켜줘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연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지워야 돼요. 이렇게 지우는 겁니다. 이건 답이 없어요. 지워야 됩니다.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연장을 하고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죠. 뭐 좋은 예제는 아닙니다만은 상황 대처를 좀 키우면 좋겠습니다. 자, 지우고 나면 모습이 이렇게 나오겠죠. 팔로우미로 할 만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려야 됩니다. 지금처럼 그려서 형태를 잡으시면 돼요. 렉탱글 1000콤마 아니 1000이란다 3000이죠. 네. 3000 콤마 1000. 네, 이렇게 생겼네요. 그 다음 푸시 앤 풀. 자, 이걸 800으로 하셔도 좋고요, 또는 그대로 이거 1000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얼마를 하든 상관없어요. 자, 1000으로 해봤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자, 모서리 하나 선택하고 쭉 복사합니다. 나누기 4개. 자,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면 내려가는 쪽을 선택하고 모서리를 이동합니다. 그럼 모양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지껏은 어떻게 했나요? 면을 붙잡아서 움직였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러니까 모서리를 붙잡아서 움직여도 돼요. 꼭지점을 붙잡아서도 그 모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방향으로 200mm만 내리면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 과제물은 아주 특이한 부분이, 여기가 아주 특이한 부분이에요. 자, 렉탱글 얼마냐? 600, 1400이네요. 1400 아니죠. 1400이 아니죠. 1600이죠. 600, 400, 1600, 1600, 콤마 700. 그 다음 푸시 앤 풀 450. 자, 이렇게요. 중간에 미드 포인트 선을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이걸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하나는 이렇게 올리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다른 하나는 자 이렇게요. 이거 지우고 여기다가 프로텍터를 이용해서 원점 0도 45도 다시 원점 0도 45도 이거 따라 그리면 돼요. 이렇게 따라 그리시면 됩니다. 프로텍터를 이용해서 원점 0도 45도 다시 프로텍터를 이용해서 원점 0도 45도 이거 따라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연결하면 모양 나온 거 보이시나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어떤 걸 쓰든지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기다 미드 포인트에다가 선을 그려서 이 선이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죠? 자, 한번 해보시죠. 테이프. 자, 이렇게 600. 여기서도 600. 600mm 짜리 그리신 다음에 사각형 그리시고 푸시앤풀 450. 자, 이렇게 그려 보시죠. 라인과 이렇게 라인과 면의 교차점을 찾아줍니다. 캐드는 면의 교차점을 못 찾아요. 선과 면의 교차점을 찾아줍니다. 근데 언제 찾아주냐면 이렇게 방향을 맞췄을 때요. 선이 그리는 방향을 맞추었을 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그리는 선의 방향이 초록색 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가요? 지금 잡히는 거 보이시나요? 안 잡히죠. 근데 화살표를 눌러서 그리는 방향을 맞추었을 때 다 맞춰집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맞춰줘요. 그러면 나머지 연결하고 나머지 연결하고 그러면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캐드하고 맥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런 기능입니다. 화살표를 눌러서 해당 면을 갖다 댔을 때 해당 면까지의 교차점을 찾아주는 거, 그게 스케치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